요시오카 학파의 사범 세이주로가 무사시에게 패배했을 때 그 충격은 교토 전역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요시오카 가문의 전통과 불패의 상징이었던 사범의 몰락은 가문의 사무라이들을 분노로 불타오르게 했다. 복수는 전투의 외침이 되었다. 세이주로의 동생 요시오카 덴시치로는 형과 마찬가지로 검술에 능하며 강인함과 민첩성으로 이름난 무사였다. 그는 학교의 명예를 회복하고 가족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사범직을 맡았다. 덴시치로는 매우 인상적인 인물로 그의 무자비한 기세는 상대를 압도했다. 그가 선호하는 무기는 노다치로 알려진 매우 길고 무거운 검이었다. 그는 이 검을 이용해 숨 막히는 속도로 움직이며 강력한 공격으로 상대를 제압했다. 덴시치로의 도전 소식은 무사시에게도 전해졌다. 방랑하는 사무라이는 이번 전투가 세이주로와의 결투보다 훨씬 위험할 것임을 깨달았다. 덴시치로는 단순히 검술에 능한 무사가 아니라 복수심 그 자체였다. 전투 장소는 수도 근처 소나무숲 한가운데에 있는 넓은 들판으로 정해졌다. 이번 결투를 보기 위해 모인 군중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았다. 무사시의 명성이 빠르게 퍼지면서 모두가 이 두 재능 있는 사무라이의 대결 결과를 보고 싶어 했다. 무사시는 상대를 흥분시키고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기 위해 늦게 도착하는 전략을 개발했으나 이번 결투에서는 새로운 전술을 채택하기로 했다. 그는 덴시치로가 복수심에 불타고 자신과 맞붙고 싶어 안달이 났을 것을 알고 있었다. 이번에는 무사시가 예상보다 훨씬 일찍 전장에 도착했다. 그는 소나무 그늘에 몸을 숨기고 들판을 지켜보며 덴시치로가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덴시치로가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는 마치 폭풍이 몰려오는 듯한 기세를 보였다. 그의 긴 검은 햇빛 아래에서 번쩍였고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증오가 가득했다. 그는 소리쳤다. 겁쟁이처럼 숨어 있느냐, 나와서 내 분노를 받아라. 무사시는 그림자 속에서 일어섰다. 그의 자세는 이전 결투 때보다 더욱 여유로워 보였다. 그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나는 단지 숲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우리의 검춤을 시작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다. 덴시치로의 경로로 인해 결투가 시작되었다. 그는 강렬한 연속 공격으로 전진했으나 무사시는 민첩하게 이를 피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예측할 수 없었으며 마치 먹이를 찾는 고양이와도 같았다. 이번 충돌은 목숨을 건 검의 춤, 의지와 정신의 대결이었다. 덴시치로가 움직일 때마다 무사시는 정확하고 맹렬한 방역으로 응수하며 요시오카 사범을 흔들고 그의 기술에서 드러나는 약점을 노출시켰다. 무사시는 직감과 싸움의 심리적 측면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통제력을 잃어가던 덴시치로의 성급한 성격을 이용했다. 마침내 무사시는 놀라운 속도로 덴시치로의 나무검을 그의 손에서 떨어뜨렸다. 망설임 없이 그는 상대의 무기를 사용해 그의 머리에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며 단번에 결투를 끝냈다. 빠르고 격렬했던 싸움에 관중들은 놀라며 침묵에 빠졌다. 자존심 강한 요시오카 사범 덴시치로는 패배의 슬픔 속에 쓰러졌고 그의 복수는 허망한 먼지가 되었다. 덴시치로의 몰락은 요시오카 가문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였다. 한때 일본 전역에서 두려움과 존경을 받았던 그들의 학파는 더 능숙하고 더 영리하며 더 무자비했던 방랑하는 한 사무라이의 손에 의해 무너졌다. 세이주로와 덴시치로 두 사범의 패배로 인해 불붙은 요시오카 가문의 분노는 멈출 수 없는 복수심으로 변했다. 그들은 대규모로 집결해 그들의 전통과 명예를 대담하게 모욕한 방랑 사무라이를 파멸시키겠다고 맹세했다. 무사시가 요시오카 가문의 도전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은 교토 전역에 들불처럼 퍼졌고 도시는 이제껏 본 적 없는 폭력과 유혈의 장면을 목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결투 장소로 선택된 곳은 이치조지 절의 커다란 소나무 옆으로 신성하고 평화로운 장소였지만 역설적이게도 잔인하고 절망적인 대결을 위한 무대로 선택되었다. 무사시는 자신이 유례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요시오카 가문은 전통적인 결투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가문의 의도를 담은 소문을 들었고 매복해 있는 적들의 수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결의는 더욱 강했다. 이전 결투들에서 많은 교훈을 얻은 그는 민첩함, 직관, 다양한 상황에 대한 적응력을 기반으로 한 자신만의 전투 스타일을 개발했으며 이는 그를 예측할 수 없고 매우 위험한 상대가 되게 했다. 무사시는 결투 당일 마음이 평온한 상태로 전장으로 향했다. 그는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전투를 준비하며 명상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고 자신의 무술 본질과 연결되었다. 그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동이틀 무렵 햇빛이 다가오는 사무라이 무리를 비췄다. 그들은 모두 칼, 창, 활과 화살로 무장한 채 방랑하는 사무라이와의 대결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 광경은 숨이 멎을 만큼 장엄했다. 복수에 불타는 사나운 전사들이 단 한 사람을 향해 몰려들고 있었다. 하지만 무사시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전투 장소를 신중히 선택하여 요시오카 가문에게 불리한 지형, 즉 나무와 경사로가 있는 울퉁불퉁한 들판을 정찰했다. 그는 요시오카 가문이 자신을 넓고 평탄한 들판에서 만나기를 바랐으며 그곳에서 그들의 공격 기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을 그들만의 함정에 빠뜨릴 계획이었다. 그는 자신의 어깨에 역사의 무게를 느꼈다. 요시오카 가문은 자신들의 땅에 침입한 이방인, 그리고 자신들이 소중히 여기는 검술 학교의 전통과 명성을 감히 도전하는 뿌리 없는 사무라이로 그를 보았다. 그러나 무사시는 요시오카 가문의 압박이나 분노에 굴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단 하나의 사명이 있었다.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고 확고히 검객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하며 일본 역사에 자신의 장을 새기는 것이었다. 전투는 강철의 소용돌이로 시작되었다. 검과 창이 춤추는 치명적인 전투였다. 무사시는 빠르고 예측할 수 없는 움직임으로 요시오카의 공격을 피하며 울퉁불퉁하고 혼란스러운 지형이 제공하는 기회를 포착했다. 그는 유령처럼 움직였고 그의 검은 햇빛 아래 번개처럼 빛나며 공기를 정밀하고 맹렬하게 가르며 휘둘렀다. 그는 강력하고 빠른 공격을 퍼부으며 요시오카의 혼란을 매번 이용하고 지형의 이점을 10분 활용했다. 무사시는 적을 하나씩 쓰러뜨릴 때마다 자신감이 커졌고 그의 정신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세키가하라 전투에서의 패배로부터 교훈을 얻고 자신을 재창조하며 완전히 다른 사무라이로 변모했다. 그의 검은 이제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그의 마음의 연장이자 전투와 자기 탐구, 깨달음의 도구였다. 전투는 피투성이에 잔혹했다. 하지만 무사시는 결코 굽히지 않았고 그의 결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죽음과 고통을 초월하여 자신의 무술의 완벽함을 추구하는 자연의 힘으로 변모했다. 마침내 그는 가문의 새로운 지도자인 젊은 마타시치로를 쓰러뜨렸다. 마타시치로는 형제들의 죽음 이후 새로운 검법 지도자로 선출된 인물이었다. 무사시는 그에게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며 전투를 영원히 끝냈다. 요시오카 가문의 패배는 치명적이었다. 전통과 명성의 상징이었던 그들의 학교는 단 한 명의 독립적인 사무라이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 그의 정신과 기술은 이전에 본 적 없는 수준을 초월했다. 수많은 적을 물리친 뒤 기진맥진한 무사시에게 그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적을 이길 수 있었는지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삶은 장애물과 도전들로 가득 차 있으며 이를 한꺼번에 모두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삶과 마찬가지로 저는 한 번에 한 명의 적을 상대하며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미야모토 무사시의 명성은 일본 전역에 퍼졌고 그는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다.